이재명 대표가 12번이나 진실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위정조사라고 본 거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또 위정교사를 단순 위정이냐 모해 위정이냐 이걸로 가지고 법리 논쟁을 해요. 위정 자체를 한 적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감아가지고 형을 좀 더 높게 때리기 위해서 지금 검찰이 기소하는 방법들에게 지금 이런 못된 방법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거는 이제 진실만 얘기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을 야, 그걸 중의적 표현이고 결국에는 너 허위 위정하라 이렇게 강제했다는 거죠. 아니 중의적 표현이라고 만약 처벌을 한다면 예. 중의적 표현이 마음속에 있는 생각하고 드러난 얘기하고 다른 거잖아요.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가지고 처벌하면요. 대한민국에서 견딜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좀 나쁜 일이 생겼으면 좋겠어요라는 게 마음에 있다고요. 이를테면. 근데 너는 그런 마음이잖아. 어떻게 알았죠? 너 표정이 그래. 네 마음은 원래 그럴 것 같아. 라고 하면 이거야말로 빅브라더죠. 아니 그러니까 전체주의도 궁예입니다. 궁예 미륵불. 옛날 관심법인데 관심법으로. 그건 드라마에서나 김영철 선생이 하는 거지. 예. 이거를 지금 야당 대표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무조건 무죄인데 검찰의 공소장을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그럼에도 거예요. 불구하고 김성환 변호사가 유죄가 나올 수도 있습니까? 글쎄요. 뭐 가제는 개편이라고 그럴 수도 있겠죠. 가제는 네, 개편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검사가- 왜냐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중의적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거에 근거를 검찰이 만들지 않았겠어요. 거기에 따르는 서사를 쫙 만들었을 겁니다. 조사하면서. 그 관련자 조사할 때 그때 이재명 대표가 질문했을 때 진실만을 말하십시오라는 얘기를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그 얘기를 했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그렇죠. 느낌적인 느낌을 계속 만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법원에다 제출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검찰이 저는 이번에도 뭐 늘 느끼는 거지만 이번에 더 그 김건희 여사 명품백 문제 이거 결론 내리는 거 보면서도 다시 한번 느끼지만 야, 이 건 같은 경우에는 국민 여론도 안 좋아. 야당도 반발하고 있어. 그 검찰 내부에서도 뭐 그래도 하여튼 뭐 같은 편이든 남의 편이든 헷갈리긴 하지만 이원석 총장이라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을 이렇게 우격다짐으로 내잖아요. 이렇게 사회적 정치적으로 관심이 있는 사안조차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될까? 없는 제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판사들까지 설마 그렇게 할까? 아이고. 아, 또 예를 들어서 3대1이네. 1심 아니 판사가요. 판사 출신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보십시오. 어떤 아니, 행동을 판사 하는지.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아니야 너 1심 판사가요. 저 3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심에서 내가 작정하고 예를 들어서 국힘 쪽 가가지고 뭐 한 자리 하고 싶다. 에? 그럼 그렇게 하지. 그래서 그냥 나는 이재명을 구속시킨 사법 정의를 실현한 민족의 영웅이다 한쪽에서만이라도 라는 욕구가 어떤 이상한 판사에게 있지 않다. 없을 거다. 모든 판사를 우리가 믿을 수 있다. 아 이거 어떻게 믿을 아니 근데 수 우리가 있을까? 이거는 우리 얘기라기보다는 그동안에 보수신문이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대법원을 어떻게 비판했는지 그 얘기를 인용해가지고 차라리 말씀드릴 게 더 나을 네, 뻔했어요. 그때 얼마나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비난을 많이 쏟아냈습니까? 그럼 거기에 판단했던 판사들은 전부 다 그런 취급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인데 우리도 늘 공정할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건 그러니까 3심제 만들어놨겠죠. 그러니까 판사도 뽑기운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이기도 할 거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망을 한다면 유죄나 무죄냐 전망은 해주셔야죠. 무죄죠 오늘. 당연히. 예. 죄를 졌어야 유죄죠. 무죄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전망을 해주시라고요. 아니, 제가 말씀하신 건 당위적으로 무죄다가 아니라 실제로 이번에 판결의 1심 결과가 유죄로 나올 것이다, 무죄로 나올 것이다. 위증교사 예. 무죄죠. 무죄, 예. 무죄죠. 무죄. 저도 그렇습니다. 무죄로 다 나오니까 그럼 지금 이게 혹시 유죄가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기우에 불과하다. 아니요. 그럴 가능성도 있다. 그 가능성 그 비율로 좀 해주십시오. 유죄 나올 가능성, 무죄 나올 가능성. 좀 해주십시오. 판사가 왜냐하면 제 친구가 아니라서 시청자 제가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씀드리기 친구여도 그 얘기 잘 안 해요. 그리고 그 사람 마음에 들어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유죄 가능성은 5% 미만이다. 유죄 가능성은 5% 유죄. 미만. 제대로 판단할 줄 아는 판사일 경우에는 저는 무죄 줄 거라고 봐요. 선거법도 무죄로 판단하는 게 맞다고 박 보고요. 교수 네. 대답하세요. 왜 형 무죄죠. 무죄고 아니, 퍼센테이지로 퍼센테이지로 얘기하면 얘기하면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판사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내가 궁예가 안 검사- 검사들은 아니, 우리는 들어가잖아요. 평론할 때 평론하면 비율 들어가야죠. 물어보는데 마지막에 다른 사람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다 비율 그러니까 이야기하는데 95대 5. 본인만
본인만 그래. 저는 난 평론하는 모르겠다. 사람이 예측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측하는 사람이 아니다. 아닙니다. 저 늘 말씀드린 평론은 미네르바의 올법이는 황혼의 깃털 날개짓을 하는 겁니다. 함부로 막 떠드는 그 사이비들하고 좀 다릅니다. 네. 그 우리가 쌓이거든요 지금. 뭐야 이거? 네? 아니 왜 이래 지금 평론가가 예측하는 아니 저 것도 당연히 대통령도 평론의 광복절 영역이지. 경축사에 사이비 지식인 해가지고 그게 속사이를 그러면 했는데 내가 아니, 여기서도 들어야 돼 사이비 다시 얘기를. 물어볼게요. 바뀌었어. 그럼 윤석열 대통령 탄핵돼야 안 돼요?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 탄핵해야죠. 그거는 이제 당위와 목적을 이야기하는 거고 활동가로서. 에이, 정치평론에서 당위와 목적 가지고요 이야기하면은요 뜨지를 못해요. 어쨌든 책임을 질 일은 아니지만 현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주장은 해줄 필요가 있다. 박 교수는 모른다고 했고요. 두 분은 95% 확률로 무죄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오늘 이 주제를 다루면서 이재명 당대표가 보고 있다면 이게 민심이다. 걱정하지 마시고 푹 쉬십시오. 혹시라도 5%의 가능성 때문에 유죄가 나오면 누가 구출해 주느냐. 밀란이라도 일어나요. 판사가 아니라 국민들이 구출해 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조국 대표가 이제 전주지검에서 공교롭게도 어제 무혐의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언론에 흘려서 조국 소환이다라고 하니까 소환 전화는 며칠 전에 받았대요. 근데 교묘하게 이날 언론에 흘린 거예요. 이 검찰의 절묘한 행위, 야, 돋보이는 거죠. 일부러 그러고 늘 그래요. 늘 그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죄가 있냐 없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재명 대표 얘기도 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지금 수사받고 기소받은 사건 말고 앞으로 수사할 사건이 몇 건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더 많은 수사를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다음 지금도 계속 경기도청 직원들 불러다가 소환하고 계속 괴롭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진술이나 막 나오면 뭐 아까 얘기했던 관시법처럼 엮어가지고 뭐 위증교사다 뭐다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조국 대표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시 기억해 보세요. 몇 달 안 됐어요. 2조 심판을 하겠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지금 누구예요? 당대표예요. 그분이 직전 법무부 장관이었어요. 이재명 조국을 심판하겠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요? 여당이요. 집권당이 아니 국민에게 제시할 메시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가가 오르고 있죠. 실질임금 줄고 있죠. 사람들 팍팍하죠. 안보 불안하죠. 기후위기는 또 얼마나 심각해요. 이런데 이거 다 제끼고 제1구호가 메인 슬로건이 2조 심판이었어요. 기억해야 됩니다. 이분들의 목표가 2조 심판이라는 거. 이재명에 대해서 심판하고 조국에 대해서 심판하겠다는 이들의 목표가 수정되거나 보완된 적이 없어요. 야. 자, 이 조국 민정수석 전 민정수석이죠, 그죠? 여기에 대해서 소환하는 이유가 이스타 항공 사장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갑니다. 그렇게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사이를 이스타 항공에 취직시켜주지 않았냐라는 요 대가성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민정수석이 여기에 대해서 검증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사실은 이거는 지금 인사 관련되는 비리와 관련되는 수사인데 여기에 대해서 조국 장관을 소환하는 것 자체가 이거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예요. 이거 자체는 이 사건에 대해서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이걸 모르고 덮어줬다 그러면 조국 장관 사건을 따로 만들어서 소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소환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이거. 이 사건의 최종 목표가 어딘지는 아시죠? 문재인 김정숙에 대한 사법 처리예요. 네. 이게 명확하거든요. 저는 그거가 명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그래요? 저도요. 네. 네. 그거는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그건 아닐 거라고 왜냐하면 봅니다. 나오는 이야기가요. 아니요 검찰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노무현 대통령 돌아갔을 때 생각해 보세요. 그냥 공 날려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별히 예우하거나 특별히 감싸거나 그럴 까닭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날리면 됩니다. 또 감정으로는 윤석열 검찰총장 또 나중에 이제 정치에 출마하게 된 윤석열 후보가 뭐라고 그러냐면 정권 교체를 해야 될 까닭이 여러 있는데 그중에 하나 공수처 만들고 검수완박 한 것만으로도 이 사람들은 박살내야 된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이 물론 검찰 개혁을 다 한 건 아니지만 감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고 그냥 바로 지르면 돼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애써 그다음 조국 씨는 지금 관계도 없는데도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정수석으로서의 역할을 박 교수 말씀하는 것처럼 제대로 했냐 안 했냐 가지고 이게 어떻게 다른 사건이 되는 그러니까 이건 확실히 관점이 좀 달라요. 제가 이제 파악하기로는 정조준하고 있는 최종 목적지는 이제 문재인 김정숙 전직 대통령 부부다. 여기 생활비를 가지고 지금 막 개인 통장 다 털었거든요. 딸 다희 씨한테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준 것이 이게 어떤 목적이고 어떤 돈이었냐.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단순히 뭐 이렇게
그 남들 앞에서 수치심을 주기 위한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거기에 정여 문제, 불법 뭐 이런 것들을 다 끌어넣어 보겠다. 제가 봤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 부부를 조롱하고 망신 주고 모욕주기와 네. 이슈 전환이다. 참 그럼요. 그거죠. 자 이렇게 이제 보는 수도 모욕주기에 있고요. 가깝다고 제가 보는데요. 방송에서 우리 대통령 부부만이 문제가 아니라 예. 너희 대통령 부부도 문제 아니냐라고 그러니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명품백이지만 니네 타지마을을 가져왔잖아. 제가 이제 이런 거. 들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조금 위험하지만 이게 지금 단순히 그 뭐 부끄럽게 하고 남들 앞에 망신 주고 이런 게 아니고 누군가의 머릿속에 확실히 꼽히면 그때부터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간다고 하는 것은 제가 예를 하나 들어서 드릴게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되는데 서울특별시 뭐 영등포구 땡땡땡 씨가 당선되고 났어요. 광역자치단체장 두 사람을 만났어요. 당선 직후예요. 그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내 임기 안에 반드시 이재명은 감옥에 쳐넣는다. 이 말을 듣고 완전히 자빠져 버렸어요. 이게 무슨 얘기죠? 단체장 두 사람이 서울시 영등포구 땡땡땡이 뭐예요? 예, 그것은 이제 제가 알아서 네, 상상을 네, 하시라는 네. 거고 그 자리에서 당선되고 난 뒤에 그 행위가 어디서 일어나 경주였어요. 그러고 나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단체장 두 사람이 까무러친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단체장이 너무 놀라서 자기 참모들한테 당선된 땡땡땡이 이런 말을 하더라 라고 했는데 최근에도 그걸 제가 또 들었어요. 이야, 이거는 물면 진짜 죽을 때까지 가버리는구나 라는 것인데 여러분 상상하십시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김정숙 여사를 정존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것을 망신주기 정도에서 끝낸다, 정치적 이득을 본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검찰의 속성은 죽여라고 하면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가버리고 물면 물죠. 물으라고 이 사람들은 물어요. 법치가 아니라는 그럼요. 거예요. 사유화된 권력을 행사할 때 거기에 맞게 충실하게 움직이는 뭐 땡땡땡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뭐 동물 비유를 해야 되니까. 검사들이 이를테면 뭐 군부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저 쿠데타 세력에 대해서도 앞잡이죠, 그랬고 자기들이 스스로 많이 얘기해요. 우리는 개다. 왜? 물면 무는 개다. 그 정권에서 물라고 그러면 물고 그러다가 자기들이 물다 보니까 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정권 초기에는 현직 대통령이 세다가 후반부엔 검찰의 힘이 세지다가 이제 마침내 정권을 창출하고 그 누구도 견줄 수 없는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건방지고요.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문정 검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사람 성 전환하고 이런 건 의학의 영역이니까 이런 거 말고는 우리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죄 없는 사람 죄 줄 수 있고 죄 있는 사람 봐줄 수 있고 이러면서 건방을 키워온 거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겨냥해서 끝까지 물 수 있는데 지금까지 국면을 보면 검사들이 그렇게 돌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 사건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성남 FC 사건이 이게 제3자 뇌물죄예요. 그럼 제3자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성남시장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제3자는 보통 누구냐면 내연녀 뭐 이런 사람이죠. 조카 뭐 이런 사람에게 돈을 줘가지고 이렇게 3쿠션으로 들어가는 게 3자 뇌물죄예요. 근데 돈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성남시로 들어갔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